아이와 같이 자는 것이 더 좋을까? 아이 발달에 혹은 떨어뜨려 재우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이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쭉 있어 왔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서양은 따로 재우는 경우가 많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사회에서는 아이와 함께 자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들을 했는데 결과는 사실은 모르겠다 였어요. 아이와 따로 잘 경우, 분리해서 잤을 경우에 독립심은 좀 더 좋게 나타났는데 반대로 부모와의 애착은 다소 불안정하게 나타났고요. 또 부모와 함께 잤을 경우에 독립심은 조금 떨어지지만 또 부모와의 애착은 또 더 좋게 나타났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결론은 내리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각 가정의 특성에 맞게 함께 잘 것인가 혹은 따로 재울 것인가, 사실 그렇게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봐요. 만일 나는 자녀의 독립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그리고 우리의 이제 부부 생활들을 봤을 때 조금 따로 재웠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언제부터 따로 재우는 게 좋냐? 가급적 빨리 신생아 시기부터 따로 떨어져 재우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럼 아기도 맨날 태어났을 때부터 떨어져 이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사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하게 돼서 저항이 별로 없는데 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컸으니까 이제 따로 자자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분리불안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기와 따로 잤을 경우에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부모님의 수면의 질이 좀 괜찮아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생아기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제 밤중에도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 방과 이제 부모 방을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실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통잠을 자는 시기가 되면은 훨씬 이제 수월해지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아이와 함께 자다가 이제는 조금 독립을 시켜야겠다, 좀 따로 재웠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러면 언제가 좋은가? 만 3세 이후를 권합니다. 만 3세 이전에는 아이들은 부모와 완전한 어떤 분리, 그러니까 심리적인 분리 상태를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 3세 이전에 섣불리 분리를 시도하게 되면 더욱더 껌딱지 같이 달라붙는 일이 있을 수 있죠. 또 많은 질문들이 이번 질문처럼 언제까지 애랑 자야 해요? 라는 염려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시간은 굉장히 빨리 가고요. 아이들이 10대가 되면 같이 자자고 해도 대부분의 아이들은 뿌리치면서 엄마 내 방 만들어줘, 그걸 굉장히 많이 외치게 됩니다. 이제 10대가 되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다라는 거고요. 사춘기의 발달 가업은 부모와 훨씬 더 많이 독립하는 거, 이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붙잡지만 않는다면 사실 그 시기에 아이들은 혼자 자기 방을 갖고 싶어하고 자기 영역을 갖고 싶어하기 때문에 지금 2돌, 3돌짜리 아이가 계속 엄마랑 혹은 아빠랑 자고 싶어 한다고 해서 얘가 영원히 그럴 거라는 생각은, 그런 염려는 정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 오히려 막 부모님이 붙잡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10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계속 엄마 아빠랑 너무 자고 싶어 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 아이의 어떤 그 독립적인 자아 발달 혹은 또래 관계,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거 필요해요. 어린아이들 중에서 유독 분리가 어려운 아이들은 겁이 되게 많은 아이, 그리고 부부 사이가 안 좋을 경우에도 아이들이 혼자 자는 걸 두려워해요. 겁이 많고 불안한 아이는 자기 혼자 있을 때 나쁜 일이 생기면 누가 날 구해주지? 이런 염려를 하는 거고, 부부 불화가 되게 많을 경우에는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엄마 아빠가 싸우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또 혼자 자는 걸 두려워하니까 좀 이런 어떤 가정의 평화 그리고 아이가 또 겁이 많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서서히 이런 분리를 시도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부모님들의 최대의 고민, 특히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최대의 고민이 바로 이 식습관이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건 습관이잖아요. 모든 습관은 규칙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식사 지도를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장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잘 먹지 않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막 애가 타서 어떻게든 그 밥 한 공기를 다 먹이려고 막 1시간도 먹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오, 이건 아닙니다. 식사 시간은 30분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그럼 30분 안에 못 먹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마음속으로 얘가 오늘 밥맛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아이한테 막 협박조로 하시면 안 돼요. 너 이거 안 먹으면 치워버릴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제 그냥 그만 먹고 싶어. 혹은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 내에 먹지 않으면 너가 안 먹는 걸로 알고 요번 식사는 치울 거야 라고 그냥 웃는 얼굴로 치우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사실 조금 배가 고파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다음 식사 시간에 잘 먹게 되는데, 여기서 또 많은 부모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 부모님이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애가 조금 먹은 것 같고 배고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뭘 하셔요? 간식을 많이 줍니다. 절대 아이가 적게 먹었다고 간식을 보통 먹는 것보다 더 절대 많이 주시면 안 돼요. 사실 먹는 거는 생리적인 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허기를 느끼면 사실 당연히 먹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 조급해 하시는 거 요거 조금 줄이셔야 하고, 또 먹게 하려고 또 우리는 뭘 또 많이 합니까? 유튜브를 자꾸 보여줍니다. 혹은 장난감 같은 거를 식탁 위에 놓고서 아이가 놀면서 혹은 영상을 보면서 먹게 하는데, 이게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은 전에는 그냥 안 먹겠다고 고개를 돌리던 아이가 그러면 영상 매체를 보고 있거나 그럴 때는 막 금붕어처럼 입을 뻐끔뻐끔 잘 벌려요. 그럼 이제 딱 넣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이게 나중에는 정말 조금 힘들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볼 게 없으면, 혹은 놀 게 없으면 아이는 식탁에 앉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애들이 그런 걸 볼 때는 이렇게 입을 왜 이렇게 잘 벌려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정신이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를 몰라요. 그냥 하니까 자기는 정신이 유튜브에 가 있고 입만 벌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를 즐겁게 하게 정신을 이렇게 탁 빼앗는 거를 이제 누가 하셔야 되냐? 부모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을 되게 즐거운 분위기로 만드셔야 돼요. 재밌게 같이 막 반찬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식탁에서 물 먹을 때도 막 건배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아이한테 먹일 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먹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게끔, 그냥 무의식적으로 입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든 다음에 아이가 잘 먹으면 꿀꺽하고 먹었어. 와, 잘 먹었네. 골고루 먹었네. 이런 칭찬을 듬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식사지도 할 때 어떤 게 조금 수월하냐면, 그냥 방바닥에 앉는 것보다, 그러니까 좌식보다는 그 식탁 의자를 사용하는 게 훨씬 좋아요. 애기 식탁 의자 있죠? 거기에 이렇게 꽂아두면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요. 그리고 식사 장소를 선택할 때 놀이 장소와 식사 장소는 반드시 분리하셔야 돼요. 노는 곳에 밥을 펼쳐놓고 먹게 되면 아이는 그냥 계속 놀려고만 하니까 또 부산한 행동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거 꼭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많은 경우 이제 부모님들이 너무 아이 먹이는 데만 집중을 해서 본인은 안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만 얼른 어떻게든 먹이려고. 그런데 많은 습관들은 아이들은 모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 골고루 먹는 모습, 사실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줘야 아이도 좀 입맛이 돌아요. 어른들도 먹방 보면 나 오늘 라면 먹고 싶어, 오늘 뭐 족발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맛있게 먹어주고 또 아이 먹는 모습에 긍정적인 칭찬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올바른 식습관 들이기에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유아들은 스스로 규칙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아이들이 아직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고 억제하는 그런 능력이 정말 많이 빈약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자기조절 능력, 도덕성 발달 단계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능력도 매우 부진합니다. 이 유아기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 단계는 우리가 외적 조절 단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따르기 단계, 그러니까 보통 한 3돌 미만 아이들은 그냥 따르기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은 못하지만 주변에 이제 어른이 하는 거, 어른이 지시하면은 그거를 따르는 정도는 가능한 이제 따르기 단계고요. 3돌 이후 정도 되면은 외적 조절 단계 중에서 동일시 단계에 들어갑니다. 동일시 단계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을 닮고 싶어서 그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게 동일시 단계거든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껌을 씹고 이렇게 그 뱉을 때 종이에다가 이렇게 탁 싸서 뱉는 모습을 아이가 봤다면 나는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동일시를 하잖아요. 자기도 껌이나 사탕을 먹고 나서 그거를 이렇게 휴지에 싸서 버리는 요거를 따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아기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뭐 행동을 조절하고 이거 안 되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고 따라하고 그 지시에 따르거나 관찰한 거를 흉내내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부모님, 그리고 주변 사람. 주변 사람들이 올바른 어떤 규칙을 지키고 예의 범절을 보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많은 부모님들이 그런데 가르쳐 줬는데 한 번 가르쳐 줬는데 또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아들의 주의력과 기억력은 어른에 비해서 한참을 미치지 못합니다. 유아들이 뭔가 하나 새로운 거를 완전히 습득하려면은 수십 번을 반복을 해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두 번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이가 그거를 따라한다? 그거는 너무 과잉 기대인 거고요.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도해 줘야 하고 또 아이가 그런 부모의 지도를 잘 따랐을 때 듬뿍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 주어서 그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자기 조절 능력을 지도하는 방법입니다.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말대꾸를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드는 생각이 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하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조그만 게 벌써부터 어른을 무시하네? 그래서 약간 열받는다? 약 오른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같이 막 아이에게 언어적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고 혹은 이제 흥분을 하거나 야단을 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모의 조금 격한 반응, 센 반응들이 오히려 말대꾸를 안 하게 만들기보다는 더욱더 많이 하게 만들어요. 그건 왜 그럴까? 아이들이 이런 말대꾸를 할 때 부모님의 그런 반응들, 그 리액션이 세게 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와, 이거 되게 괜찮은 건데, 강력한데, 재밌는데, 우리 아빠 열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받았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는 거고, 내가 힘으로는 아빠를 어떻게 해볼 수는 없는데, 이 말로 아빠를 흥분시키고, 당황하게 만들고, 이럴 수 있구나. 와, 내가 좀 힘이 센 사람 같은데? 요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대꾸를 힘겨루기 수단으로 사용을 하면서 더욱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관심을 주지 말아야 돼요. 내가 막 말대꾸를 해도 반응도 별로 없고 내가 말대꾸를 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흥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긴 기분도 안 들고
혹은 시시하고 이런 거를 느껴야 되기 때문에 무시하기 전략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제 무시하기라고 하면은 막 너무 티나게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찬바람 막 쌩쌩 돌게 막 애가 말 시키는데도 아빠 막 흔드는데도 막 딴 데 보고 아우 이거는 또 대단한 관심이에요. 왜 저러지? 그러면서 더 격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무시하기랑 그냥 가볍게 응수하기. 아이가 그렇게 조잘조잘 말대꾸하면 넌 그렇구나. 이런 정도로 그냥 가볍게 응수하는 거지 듬뿍 관심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계속 더 격렬하게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아이 딱 보고 간단히 말해주시면 돼요. 진지하게. 너는 좀 이렇구나. 그런데 어쩌지? 이건 이러저러해서 하면 안 돼. 라고 간단히 말하고 뭐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거나 신경을 안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말을 잘 들을 때가 있거든요. 혹은 뭐 자기가 다른 거에 정신이 팔려서든 뭐하든 말대꾸를 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관심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가 보다 적절하게 행동할 때 관심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웬일로 얘가 말대꾸를 안 했어요? 근데 이때 관심을 줘야 되는데 비아냥거리면 안 되죠. 너 웬일이냐? 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고, 와, 오늘은 아빠가 말하는 걸 잘 들어주었구나. 혹은, 참 예쁘게 말하는구나. 야, 너가 예쁘게 말하니까 듣는 아빠도 기분이 참 좋구나. 이런 식으로 말해줬을 때 아이가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길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면은 아기들한테도 정말 중요한데 부모님들한테도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사실 부모님들의 스트레스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보통 아기들이 한 생후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밤에 좀 통잠을 자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편해지게 되는데 어떤 아기들은 두 돌이 될 때까지 자주 깬다거나 잠을 쉽게 들지 못한다거나 해서 부모님을 참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수면과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이제 야경증이거든요. 이제 야경증은 한 잠이 든 후 한 1시간이나 2시간 사이에 이제 깨서 한마디로 난리치는 거를 말해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크게 수면 주기를 렘 수면과 비렘 수면으로 나누는데 비렘 수면이 이제 깊은 수면이거든요. 이 비렘 수면이 끝나게 되는 지점에서 아이가 이제 이렇게 잠이 깨면서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뭐 때로는 막 일어나서 어딜 가고 엄마 잘못했어요 막 이런 것도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본 많은 부모님들이 약간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상적인 발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 야경증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 그 뇌가 미성숙하다 보니까 이 수면 주기가 이렇게 이동되는 그 시점을 이렇게 무난히 넘기지 못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만 3세 이후 정도 되면은 이게 정말 많이 감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그냥 좀 소리 좀 지르고 막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이런 정도면은 딱히 뭐를 하실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 제가 또 이렇게 딱 자다가 또 사이렌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슴이 덜컥하면서 쟤를 빨리 재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뒤척이기 시작하면은 그 옆으로 가서 토닥토닥하고 막 들어 안아서 막 재우려고 하잖아요. 요게 아이를 더 많이 보채게 하고 잠을 더 깨게 만들어서 더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아이가 좀 칭얼대고 뭐 사고의 위험이 없다면은 칭얼대고 조금 보채더라도 바로 아기 옆에 달려가지 마시고 한 5분에서 10분 동안은 쥐죽은 듯 이렇게 눈만 뜨고 약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럼 막 고개 들고 막 이렇게 보다가
또 픽 쓰러져서 이제 다시 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제 되게 심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막 정말 사고의 위험이 될 정도로 막 머리를 벽에 찐다거나 혹은 다칠 만한 거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주변을 좀 더 다치지 않게 조정해주고, 너무 격렬할 경우에는 차라리 깨워서 정신을 딱 깨운 다음에 다시 잠들게 하는 게 좀 더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발육 과정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너무 피곤하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 요 야경증을 더 촉발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혹시 아이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이제 잠투정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은 잠을 잘 들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해서 맞벌이 가정에서 정말 많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이가 부모님과 너무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어른에게 수면은 너무나 달콤하고 그냥 오랜 시간을 해도 되게 즐거운 거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수면은 부모와 분리가 되는 약간 두려운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와의 시간이 충분치 않다거나 애착이 조금 불안정하거나 그럴 경우에 아이들은 잠드는 거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고 즐거운 놀이를 갖지 못한 경우에도 아이는 놀고 싶은 마음에 부모님과 더 자꾸 놀려고 하고 장난치려고 하면서 이제 안 자려고 하고, 부모님은 계속 재우려고 하면서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아이가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의 어떤 애착 관계도 점검을 하셔야 되세요. 수면은 그러니까 그 올바른 수면도 습관 들이기잖아요. 습관은 서서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길들여지게 하려면은 잠자리 의식 같은 거, 그거 우습게 정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자리 의식을 우리가 짧게는 1시간, 넉넉 잡고 2시간 정도는 우리가 1년의 절차들을 거쳐서 꾸준히 잠자리 의식을 하게 되면 아이의 이런 생리적인 어떤 주기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이 시간이 되면 좀 잠을 자게 하게 되니까, 잠자리 의식, 우리 아이에게 맞는 잠자리 의식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우리 아버님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소중하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또 집에 돌아가서는 아이와 피곤한데도 놀아주고, 그리고 이런 식습관, 수면 습관, 배변 습관, 사실 이런 거에 예전에 아빠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도 세밀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질문 올려주시는 그런 모습 보고 있자니 그래도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 키우는 거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보람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부모가 되면은 영원한 부모예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지 않는다면 부모도 행복한 삶을 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도 좀 육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노후도 훨씬 더 편해지실 수 있고,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는 그런 기쁨 가지면서 여생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힘내시고요. 노력한 만큼 분명히 결실은 찾아오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